안녕하세요. 아마다 코리아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환입니다. 아마다 화이버 레이저 용접기 FLW NCS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FLW NCS를 검색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버 레이저 시장의 변화와 화이버 레이저 용접의 특징, 그리고 최신 테크놀로지, 용접기의 구성, 레이저 용접 샘플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화이버 레이저 시장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 세계 레이저 시장 규모를 표시한 도식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장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300억엔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었으며 2016년에서 2017년은 특히 20% 정도 이상이 성장되었습니다. 레이저 사용 영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절단 영역이 가장 많고 2016년에 비해서 17년에는 레이저 용접 시장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용접 시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방법으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이버 레이저 용접이 다른 용접 방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 절단과 레이저 용접에서 화이버 레이저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빔 품질을 갖고 철과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다양한 소재에서 가공이 원활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한 발진기 내에 광학 부품이 없어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버 레이저 용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마다에서 판매하고 있는 FLW NCS는 3kW 고출력 발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화이버 레이저를 용접을 도입한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열 변형이 감소되어 후공정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품질의 균일화와 전문 인력 해소 부분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고출력으로 깊은 용입과 로봇의 균일한 피드로 용접 강도가 좋아진다라는 품질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티그 용접입니다. 용접 시 열을 받는 부분이 비교적 넓어서 이렇게 제품의 변형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화이버 레이저 용접은 용입 깊이도 깊고 열 받는 부분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보시는 제품과 같이 굉장히 깨끗하고 비드가 일정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다에는 펄스 영역의 핸디 타입 용접기가 있고요. 또 FLW NCS는 고출력의 로봇을 이용하여 많은 용접 범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속 박판 가공, 그리고 최소한의 열 변형이 필요한 제품들, 알루미늄 용접,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FLW NCS를 직접 사용하시는 고객들에게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생산성과 코스트 비용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특히 의료기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대비해서 생산성이 3배 이상, 코스트가 8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최신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다의 종래 기계는 4kW 모듈을 사용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멀티 모듈을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 FLW NCS는 3kW 단일 모듈을 사용해서 종래 대비 안정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빔 형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NCS 테크놀로지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의 밀도를 조절하여 박판 가공과 후판 가공에 맞는 빔 모드를 자유자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용접기와 아래쪽에 보시는 레이저 커팅 머신 NCS AJ입니다. 빔 형태의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필러 용접을 할 경우에는 링 쉐이프를 사용하고요. 또 같이 연속 작업을 하는 동과 스테인리스 작업을 하는 모드가 변형되면서 좀 더 다양한 빔 모드를 통해서 연속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들 쉐이프와 링 쉐이프의 절단된 용접에 대한 면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kW로 종래 모델의 4kW와 동일한 용입 깊이를 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하단부를 보시면 스테인리스의 단면 사진은 용접부 단면 사진은 6mm로 동일하고요. 용접의 가공폭은 좀 좁지만 좁게 하고 깊이 들어간 용접을 통해서 훨씬 더 생산성이 좋은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접합부 틈에 대한 용접 대응 능력인데요. 기존에는 판 두께 대비해서 10% 정도의 간격만 허용이 됐지만 지금 현재 링 모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훨씬 더 30% 정도의 판 두께 대비 30% 정도의 간격 허용도에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필러 용접의 경우는 50%까지 향상됩니다. 이러한 빔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서 렌즈를 한 가지 종류를 사용해서요. 준비 시간도 단축을 하고 여러 가지 가공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빔 위빙과 NC 초점 제어만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FLW NCS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빔 형상을 변형시키면서 고속 용접과 깊은 용입 용접, 필러 용접, 그리고 판 두께에 따른 R면 비드를 만들 수 있는 용접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한 용접에 활용되는 이런 빔 모드들은 두 번째 줄에 보시는 단면 사진들을 보시면요. 다양한 가공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동과 파이프에 관련된 용접도 예전에 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가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도어 판넬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니들 쉐이프를 이용하여 고속 겹치기 용접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판 사이에 깊은 용입을 통해서 용접을 하게 됐는데요. 분당 25m의 속도로 기존 대비해서 가공 속도가 5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러 용접에서도 기존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둔각 양쪽 맞대기 이음을 할 경우에 필러 가공을 한 다음에 절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절단을 하고 나중에 후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기에서는 푸시풀 기능을 이용해서 안정된 필러 와이어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 형상 이미지를 통해서 더 안정된 필러 용접이 가능해서 위쪽 상단을 보시면 용접부 단면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용접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재질을 통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에 있어서의 둔각에 대한 용접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용접기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NCS 기술을 탑재한 파이버 레이저 발진기는 아마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기계에 탑재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강성 로봇과 주행 대차, 포지션 테이블을 구성하며 파티션과 냉각기, 집진기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사항으로 분기형 핸디 토치를 넣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테이블과 주행 대차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되는데요. M3의 주행 대차 길이는 1.5m, 3m, 4m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M3 모델에 비해서 사용 면적을 최대한 줄인 S2 모델도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아마다 코리아 테크니컬 센터에 전시되어 있는 기계는 M3 모델이고요. 거기에 사양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축 다관절형 로봇과 포지션 테이블, 주행 대차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고요. 주행 대차 길이는 현재 3m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동 용접을 위해 핸디 토치 타입을 같이 포함했고요. 필러 공급 방식은 자동으로 공급되는 사양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좀 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 인디게이터는 기계에 부착된 CCD 카메라의 화면상 LED 광의 Z축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Z축의 헤드를 조정하여 작업성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필러 공급 및 절단 제어를 용이하게 하는 푸시풀 기구, 그리고 광학계의 고속 회전을 의해서 빛을 그림과 같이 회전시켜서 필러의 가공에 안정된 가공을 기여합니다. 또한 CCD 카메라 영상을 NC 화면으로 확인하고 화면을 펜으로 터치하는 것으로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티칭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지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좌측, 우측 각각 180도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 90도 경사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핸디 용접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샘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이 밀폐성이 좋아야 되는 제품인데요. 가공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사용하는 용접 토치는 세용 노즐을 사용하였습니다. 절곡 가공 없이 평판의 조합으로 전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앞쪽과 뒤쪽, 아래쪽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간에 3개의 판이 나중에 끼워진 형식으로 해서 용접이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대기 방법에 있어서 복합기를 사용해서 하부를 V 커팅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을 레이저로 절단해서 0.5mm 정도의 폭을 남겨서 아래쪽 부품과 겹쳐지게 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실제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은 관통 용접을 통해서 기밀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원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부분들로 용접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마그네트로 포지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용접 없이 준비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용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 부분을 보시면 V컷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코너를 R면 용접, 모재를 녹여서 용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B 부분을 보시면은 T자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용접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파이프 부분을 필러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R면 B도 용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빔 형상을 보시는 바와 같은 빔을 선택해서요. 레이저 조사 각도를 45도로 해서 용접을 했을 때 오른쪽에 코너 알이 생기게 됩니다. 모재를 녹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접 조건을 변경해서 알 크기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T자 부분의 중첩 용접입니다. 첫 번째 홈 있는 부분을 넓은 빔 모드를 사용해서 빔 위빙과 같이 용접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의 용입 깊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T자 모양으로 된 부분을 좀 더 가는 빔을 사용해서 깊은 용접을 하고 비드폭을 일정하게 가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된 부분을 종점 부분을 필러 가공으로 마무리하면 중첩 용접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 부분의 필러 용접입니다. 설명드렸던 푸시풀 기능을 사용해서 안정된 필러 커팅을 한 후에 부분적으로 용접을 합니다. 파이프를 위쪽과 아래 절반씩 필러 용접으로 안정된 기밀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빔 형상을 보시면 필러 용접에 적합한 빔 형상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FLW NCS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용접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아마다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FLW NCS를 제작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용접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다 코리아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의 발전을 위해 아마다 코리아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